엔비디아의 제네시스 AI와 엔비디아 로보틱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얘기했던 단순 구성 요소와 또 추가적으로 구성 요소를 더해가지고 스토리를 만드는 제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동영상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스토리를 전개할 때 단순한 구성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구장이다 그러면 야구장의 구성 요소는 1루, 2루, 3루, 전강타, 잔디밭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객석도 있고 이런 거 구성 요소. 야구 한다는 그렇죠. 이렇게 몇 사람이 모여서 야구하는 장면을 만들어내는 1루수, 3루수, 투수, 포수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야구가 몇 대 문에서 이기고 있다 이런 상황 이런 것은 안타도 있을 수 있고 번트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구성 요소를 추가해 가는 거예요. 야구장에서 사랑을 한다 그러면 애인이 나타나야 될 거고 야구 투수나 이렇게 야구 선수와 사랑을 해서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 그에 따라서 구성 요소를 애인이 필요할 거고요. 차도 필요할 거고 어디 놀러 갔다. 이렇게 구성 요소를 추가시킨다는 거죠.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다음 야구장 판매점, 야구 판매점이라 그러면 그래서 어떤 글로브도 있고 뭐 배트도 있고 모자도 있고 유니폼도 있지만 그냥 이건 야구 한다도 아니고 야구장도 야구 판매점이라는 거. 이걸 AI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거기 이해력이 쉽겠죠. 그다음에 그 스포츠 종합 어떤 그 제품 판매점이다. 그러면 야구점만 야구 장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축구 장비도 있고 뭐 테니스 장비도 있고 다 있다는. 그거를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단어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간다. 그리고 이제 파일 방식에 만화를 그릴 때 또는 어떤 우리가 보면은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은 산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가구도 그리고 집안이라면 움직이는 사람과 특히 동물 이런 것들 움직이는 것들이 따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연달아한 장면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화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아예 파일로 만들 수 없을까라는 거죠. 만화 영화 또는 드라마, 영화, 광고 제작할 때 파일로 사람을 만개 만들고 가상 실제 있는 장면, 실제 있는 사람 또는 실제 없는 사람, 실제 있는 사람도 사진들이 가상 인물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상 인물 이렇게 10,000개짜리 파일로 만들어 놓고 로봇 그다음에 개 몇 개 만들어 놓고 동작 프로그램에다 이걸 집어넣으면 제가 원하는 쪽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어떤 만화다 그러면 거기다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거 파일로 집어넣어주고 움직이는 장면을 파일로 집어넣어주면 하나의 이것을 화면으로 구성되는 이런 방법인데요. 이것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만화도 만들 수 있고 파일만 집어넣어줘가지고 만화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파일들이 존재해서 장면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파일들을 뭐 이렇게 방한 풍경이다. 그럼 10,000개짜리도 방한 풍경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양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파일만 갖다 놓으면 그 풍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이 이렇게 파일을 결합을 해가지고 화면을 구성한 이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거 아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저화질을 고화질을 만드는 기술을 원래 하면은 이렇게 약간 옛날 사진 구리다 그래도 이렇게 약간 현대적인 화면으로 색도 보정하고 밝기도 보정해서 만들 수 있는데 속도를 빨리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해서 디스플레이 장치나 CCD, CMOS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CCD는 CMOS에서는 화면에 빛의 밝기가 10이라도 50으로 처리해서 그냥 가상으로 만들어서 제가 색도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렌즈에다가 일단 제가 돋보기 같은 거, 이거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서 빛을 많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플라스틱 창문, 이런 거, 그다음에 어떤 유리창, 기타 다른 데다 지금 만들 수 있고, 망원경이나 카메라 렌즈, 어떤 CCD 또는 CMOS에는 마이크로 렌즈에도 현미경 같은 데도 다이아몬드 코팅을 겉에 테두리에서 빛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기술을 쓴다 그랬죠. 카메라 렌즈.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 제네시스 AI과 엔비디아 로보틱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제가 만든 이렇게 AI를 학습시키거나 단순한 구성 요소로부터 출발해서 스토리를 전개하는 이 방법을 쓰셨다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 경우의 수를 늘리는 제 방법, 이렇게
뭐 어떻게 트랜지스터다, 카패시터다 그러면 트랜지스터, 카패시터를 하나 셀로 구성해서 이 트랜지스터를 합하면 경우에서 무엇이다. 이 트랜지스터는 경우에서 무엇이다. 이 진법수로 표현해서 그렇게 표현하면 무궁무진하게 되거든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카패시터를 이 카패시터 패스를 그렇게 해도 경우에서 늘리거나 트랜지스터 카패시터를 합해서도 경우에서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SSD다 그러면 플로팅 게이트를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이 플로팅 게이트에 저장되는 이 부분은 여기다 뭐 이렇게 트랜지스터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저장한 거는 또 다른 진법수로 또 경우에서를 무한정 늘리는 거예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디램 같은 데나 어떤 다른 데서 어떤 카패시터 또는 트랜지스터를 금속으로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속에다 금속을 구리 코일이잖아요. 통신선으로 사용하든 전기선으로 사용하든 약간 두텁게함으로 보다 많은 전하량을 축적할 수 있다. 여기 크기도 좀 더 크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모나게 할 수도 있고요. 이 기술 금속을 두텁게 함으로 보다 많은 전하량을 축적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금속에다가 전하량을 축적할 수 있으므로 카패시터가 되고 언오프하면 트랜지스터가 되고 한쪽만은 전기선을 놔두면 이게 다이오드가 되는 거죠. SPM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같은 금속으로 만들 수 있는데 콘센트인데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랬죠. 넓다 그래서 두터운 건 아니다. 금속이 두터워야지 전기가 많이 축적된다는 기술을 따라서 PM 반도체를 이건 이제 현재 있는 이게 콘센트를 그렇게 보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전체를 두텁게 만들거나 원가가 많이 들면 구리줄이라도 좀 더 추가로 두텁게 구워주거나 우들두들하게 만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PM 반도체 같은 이런 것은 평판이다. 하나는 평판, 한쪽은 두텁게 만들어주거나 우들두들하게 만들어줬다. 그러면 이쪽으로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이게 이제 PM 반도체가 될 수 있고 다이오드가 될 수 있거든요. 금속 다이오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금속을 가지고 이렇게 카패시터나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다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디램 같은데 카패시터 금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약간 PM 반도체는 서로 다른 금속이잖아요.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하셔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그다음에 디램의 전하량이 작잖아요. 그래서 금방 끊임없이 리프레시해. 그런 약간 금속을 두텁게 함으로 전하량을 많이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거를 4분의 1, 8분의 1로 나눌 수 있다. 나눌 때도 유리석용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넣어서 저런 구조를 가져준다.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 절연체를 갖다 해놓기가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를 여러 번 코팅을 하거나 금속 자체에다 이것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절연체로 사용한다는 거죠. 코팅 구조로 전기량이 작으니까 이게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기존 금속에다가 산화철을 갖다 코팅하는 제 기술. 그럼 좀 더 많은 전하량을 이렇게 넣을 수 있다. 산화철 배터리에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산화철 배터리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이렇게 넣어서 만드시고 양극 음극재 만들 때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수십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 이런 것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거기다가 전해줄 구조다 그러면 전해질이 통로가 존재해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파이프를 넣어서 그것도 제 기술이고 중간에 분리막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분리막을 전기를 넣고 안 넣고를 따라서 분리막이 가동되고 안 되고 이 기술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산화철에다 그러면 금속 양극재가 됐든 음극재가 됐든 음극재에 또 흑연이다 그러면 음극재가 이렇게 음극재, 양극재 분말 구조를 대중소, 가루 구조에서부터 입자구로 대중소 들어가는 기술. 또는 양극재 같은 경우는 보통 자동차 연료 전지에서 서로 다른 금속으로 쓰시는데 그 부분을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산화철 배터리도 산화철 가루를 대중소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경우의 수를 늘리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경우의 수를 늘리는 방법인데 HDD다. HDD가 SSD다 그러면 HDD에 그것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해서 10,000군데에 저장하는 데가 있다. 이런 실제로는 더 많겠죠. 그것을 이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1000개로 쪼개가지고 그것을 일련 번호, 암호 설정에 각각 저장하는, 각각 다른데 각각 파편식으로 저장한다는 거죠. 우리 두뇌도 여기다가 뇌도 한 군데만 저장하는 것이 주요 저장 장소는 있지만 여러 군데 파편식으로 저장해서 연산법칙을 따라서 연결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의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알았는데요. 그 방식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빨리 하자는 거죠. 속도를 빨리 하자. 그럼 D램 같은 데도 이렇게 분할할 수 있겠네요. D램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해서 1000개짜리를 작은 조각을 이렇게 동영상을 동시에 띄워주면 동시에 읽을 수 있죠. 그럼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것도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속도를 빨리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트램 이렇게 어떤 CPU도 그와 맞는 설계 구조가 필요하겠죠. 이게 진켈라는 부분이 D램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하는 기술을 쓰시던데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진켈라는 부분이 우리나라 기업이 모래에 더불어서 제가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요. 회사 내 컴퓨터가 100대 있다 그러면 서로 유무선으로 연결 구조해서 어떤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갰다, 1000개로 쪼갰다, 각각 저장을 하는 방식. 이렇게 일련 번호를 탑재하고 암호를 설정해서 부를 때도 각자 불러서 D램에 동시에 띄워준다 그랬죠. 아까 지금 말씀을 드린 D램에 동시에 띄워서 컴퓨터가 동시에 읽어주고 동시에 연산한다. 그래서 그것을 취합 합산만 하면 된다는 게 제 기술이고, 이거는 엔비디아에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렇게 되면 설계를 CPU, GPU부터 D램, 이렇게 HDD, SSD 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어떤 데도 없는 기술인데 이걸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다음 소프트웨어적인 분할, 하드웨어적인 분할, 이렇게 D램 같은 것도 대중소로 만들고 CPU도 대중소로 만들고 CPU 안에 들어가는 SRAM도 대중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부팅 기술, 어떤 CPU에다가 작은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하든가 아니면 거기다 플로팅 게이트라는 개념을 줘가지고 CPU 자체에 부팅 프로그램을 넣어주는 기술거지. 아니면 같은 원칙으로 들어가되지만 마더보드 약간 떨어져 갖고 그렇게 플래시 메모리하면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부팅을 컴퓨터의 가장 기초 화면만을 띄우는 그런 부팅 기술을 쓴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응용 소프트웨어로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렇게 윈도우를 사용할지 뭘지를 그걸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부팅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CPU에다 두거나 또는 마더보드에다가 줘가지고 그것을 속도를 빠르게 하는 기술을 나부터 이렇게 TV 같은 것도 인터넷이 이제 다 지금도 되고 있지만 인터넷선 연결해 가지고 이제 컴퓨터처럼 바뀌게 될 텐데요. 그때 이제 쓸 수 있는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또 보니까 그거를 또 모방을 하셨는지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뒤늦게 하셨더라고요. 제 스마트폰 제가 그 데스크탑을 키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 선택을 하든지 다른 소프트를 선택하든지 선택지가 나오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네. 어쨌든 그래봤자 제 기술입니다. 네. 부팅 프로그램을 CPU에 넣는 한은 CPU 구조가 설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어렵고요. 마더보드에다 따로 넣는 한도 그것도 설계를 마더보드 설계를 다 달리하지 않는 한 어림없는 일이죠. 그래서 CPU나 이런 데다가 이게 부팅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플래시 메모리가 됐든 플로팅 게이트 개념이 됐든 그렇게 하는 것은 제 기술입니다. 경우의 수를 늘리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HDD가 이제 저장한 데는 10,000군데 있다 그러면 저 슈퍼컴퓨터 얘기를 하다가 그만두죠. 슈퍼컴퓨터를 회사에 있는 컴퓨터를 100대를 묶어가지고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서 각각 저장한다. 일련 번호 암호 설정해서 부를 때도 동시에 띄워서 D램에 띄운다 그랬죠. 그 D램 안에 있는 구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해서 이게 100군데 띄울 수 있도록 해준다. 1000군데 띄울 수 있도록 해주대요. 그래서 그거를 CPU가 동시에 읽는다는 기술 구조를 가지고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우리가 문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막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그 클럭스를 높여갖고 이렇게 다 읽어요.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 인쇄 방법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인쇄하는 거 20개 프린터에 헤드다 그러면 여기도 인쇄한 20개 나가지고 일꾼들을 많이 늘리는 거예요. 각각 일을 할당해서 각각
다르게 이렇게 딱 인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는 영어를 그러니까 어떤 프린터에서는 인쇄를 그 색깔을 틀리게 해서 한다든지 글자 크기를 틀리게 한다든지 영어를 한다든지 어떤 데는 한문을 한다든지 한글로 이렇게 각각 각 나라의 언어로 각각 이렇게 인쇄를 틀리게 명령을 주면 그게 돼요. 이런 방식 인쇄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쇄 인크 같은데 유리석용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기술입니다. 페인트, 염색제, 합성섬유 실이나 모든 실구조 이런 데도 들어가고요. 전선 피복, 그다음에 통신선 피복, 그다음에 구리 코일 거기 들어가는 구리 코일과 동판 구조에도 들어갑니다. 광섬유선 피복에도 넣어서 제조 안팎의 코팅 구조를 줍니다. 뭐 철사나 철근 이런 데도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금속과 고무, 플라스틱에도 들어갑니다. 수도 부품들에도 들어가고요. 녹슬지 않게. 어쨌든 이거를 1000조각의 작은 조각으로 쪼개서 CPU가 동시에 디램에 띄우고 동시에 HD나 SSD 저장하고 저장할 때 불러들은 것도 다시 그렇게 해서 작은 조각으로 불러들여서 통신선이 맑게 해서 동시에 띄워주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엔비디아가 제 기술이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또한 동시에 진법수를 갖다가 HDD에도 이렇게 저장하는 데 만군데다. 그럼 이 셀과 이 셀을 합해가지고 이것은 진법수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SSD도 똑같아요. 그렇게 그러면 또 이 셀과 이 셀과 합하면 진법수에 무엇이 내려갖고 경우의 수를 저장의 수도 늘릴 수 있어요. 경우의 수를 늘린다는 것은 보다 많은 저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속도가 빨라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경유의 수를 늘리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램 같은 데도 뭐 이렇게 카페시다가 됐든 뭐 이렇게 트랜지스타가 됐든 금속을 두텁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4분의 1, 8분의 1로 나누고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 넣어서 이렇게 절연 구조를 갖춰주고 서로 이렇게 전기적인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전부가 이렇게 영향받으면 안 되니까요. 거기 전기량을 1, 10, 20, 30, 40, 50 해가지고 전기량을 따라서도 틀린 것을 따라서 정보를 전기량을 측정해서 어떤 경우의 수를 늘리고 이런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4분의 8분의 1 있으면 그것도 각각 경우의 수를 늘릴 수 있어요. 그러면 디램의 속도가 엄청 빨라지거든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데서나 SK나 마이크론, TSMC 뭐 엔비디아가 됐든 마이크로소프트 어떤 데도 하지 마세요. 여기 인텔이 됐든 또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해서 산화철까지도 같이 코팅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럼 좀 더 보다 많은 전화량이 축적된다. 그 다음에 뭐 그 HD다 그러면 현재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전 세계 언어로 공통 숫자로 공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 78, 64, 24다 이렇게 임의로 만들어 놓읍시다. 그러면 진법수에 있어서 이 트랜지스터 합하면 진법 숫자에 있어서 2다. 이 트랜지스터 2다 합하면 숫자 4다. 이 트랜지스터는 8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색깔도 할 수 있어요. 이 색깔하고 이 트랜지스터 합하면 어떤 색깔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색깔을 숫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냄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카페시타도 역시 이 셀하고 합하면 이것이 어떤 숫자 8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 방식으로의 컴퓨터 언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속도가 전 세계 언어를 번역하는 데서도 되게 정확하고 빠르게 이루어지고요. 컴퓨터하고 인간이 곧바로 이제 대화하는 지금도 하기는 있지만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진법수로 바꿨다가 이렇게 하려면 속도가 늦고요. 그래서 제 방식이 어떤 숫자로 문자를 전 세계 언어를 공통으로 이렇게 여행자가 이제 안녕하십니까 이 숫자만 되면은 78 이러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어디 가나 통화를 이렇게 근데 어디로 가는 것도 이것을 문장 같은 거나 단어를 숫자로 표현하면 그거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책자를 보고 얘기하면 그쪽에도 알아듣는다는 거죠. 숫자로 공통 언어가 되니까 전 세계 어디나 영어하는 데서 이렇게 번역이 쉽다. 그런 이제 그거를 자동 번역으로 해서 스마트폰에서도 제공할 수 있겠죠. 전 세계 언어가 몇백 개인데 그거를 자동 번역을 한 적어도 주요 언어 한 200개 되지 않나요? 그 정도로 자동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이 숫자 방식의 어떤 것을 진법수를 대신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제 기술이고요. 그렇게 되면 컴퓨터 언어가 되고 이렇게 어떤 동시에
인간의 언어가 되는 거죠. 이 숫자가 공통 언어로 전 세계 공통 언어로서 숫자가 모든 문자가 숫자로 바뀌게 되고 뭐 군 같은 특수기관에서는 뭐 78이라도 다른 의미로 저장할 수 비밀 저장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면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뭐 이렇게 굳이 진법수로 변환된다면 할 필요가 없이 곧바로 숫자 문자만 가지고 우리가 인간으로 얘기를 하면 걔는 이제 알아도 다 알아듣는다는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는 게 제 기술이에요. 엔비디아에서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